세계 민담 이야기 필리핀 편 왕자의 꿈. 옛날 어느 곳에 부왕이 죽은 후 유일한 상속자로 광대하고 부유한 나라의 왕이 된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라 안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댄스 파티와 여러 모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왕의 재산은 반으로 줄고 백성들은 나라보다도 자기만 생각하는 왕에 대해 충성심을 잃어갔고 마침내 대신들도 반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미망인인 어머니는 왕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알아채고 어느 날 젊은 왕이 산책에서 돌아오자 이제 어리석은 짓은 삼가하고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백성의 행복을 위해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도 반역 계획을 그만두고 왕을 돕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고 있는 왕의 꿈에 유령이 나타나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는데 금과 다이아몬드 보석을 감춰두었다. 그것을 갖고 싶으면 검은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제일 부자인 흑인을 찾아라. 그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왕은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눈 뜨고 정신 차리세요. 꿈 따윈 믿으면 안 돼요. 난 꿈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충고했으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흑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가난뱅이로 변장한 왕은 밤 10시쯤 검은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마을의 성문은 밤 10시에 종이 울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규칙에 따라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꿈속에 유령이 나타나 궁성으로 돌아가서 지하실에 가봐라. 보물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곧 궁성으로 되돌아갔어요. 왕을 본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물은 찾았나요? 아닙니다. 유령이 다시 나타나 보물이 궁성 지하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꿈 따윈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령에게 놀림당해 먼 나라까지 가서 헛수고만 했군요. 자, 보물일랑 잊어버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시죠. 그러는 편이 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여 왕은 보물일을 단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꿈마다 그 유령이 나타나 보물 이야기를 하므로 왕은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매일 아침 새 몽둥이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이처럼 매일 금과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땅을 파고 또 파서 3m 정도까지 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이 포기하려고 결심하였을 때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계속 판 결과 마침내 네모진 철판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열쇠가 달려 있는데 그 열쇠의 구멍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어요. 왕이 철판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아래쪽에 아파트로 연결되는 대나처럼 환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두께 2피트, 길이 1m나 되는 다이아몬드 기둥이 2개 서 있었어요. 이 지하 아파트는 곧 옆방으로 이어져 있어 거기에 높이 5피트, 폭 3피트 금고가 있었습니다. 왕이 열어보니 폭포수처럼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은
끝도 없이 쏟아지는 금을 넋을 잃고 이 다이아몬드와 금은 진짜일까?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 모자에 가득히 금을 담아 밝은 곳으로 나와 눈을 비비며 금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두 순금이었어요. 기쁨에 넘친 왕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왕의 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보고 어머니는 기뻐 왕과 함께 지하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왕이 다른 보물을 찾고 있는 동안 다이아몬드 기둥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다이아몬드 기둥이 있었고 네 번째 방에는 벽에 비단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그 뒤에는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견고한 열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에는 자수로 이 방 안에는 이제까지 다이아몬드 기둥의 2배 높이와 3배 크기의 기둥이 있는데 이 방을 열 수 있는 자는 검은 도시의 제일 부자인 흑인뿐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왕은 어떻게든 이 기둥을 갖고 싶어 다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튿날 전처럼 변장을 하고 검은 도시로 갔는데 그 흑인은 왕을 정중하게 영접을 하였습니다. 왕은 꿈 이야기며 보물을 찾은 일이며 변장하고 온 이유들을 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부왕의 이름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흑인은 무릎을 꿇고 아, 임금님, 저는 부왕에게 무척 사랑받았던 하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임금님의 하인으로 무슨 일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방을 열 수 없지만 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는 부왕과 다정하게 지냈던 친구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악마 왕입니다. 자, 식사를 하시고 그 왕에게 함께 가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악마 왕이 사는 곳으로 떠났는데 도중에 강이 나왔어요. 거기서 흑인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입을 열면 매우 위험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손을 흔들자 통나무 배를 탄 스핑크스가 나타나 두 사람을 태우고 저편 강가까지 건네해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중으로 벽을 두른 악마의 성까지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 주위가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폭풍우와 번개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문이 열려 두 사람은 두 번째 문까지 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곧 열렸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눈을 한 사자 2마리가 두 사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을 보더니 갑자기 온순해지며 꼬리를 흔들고 두 사람을 맞았어요. 두 사람이 왕한테 가니 왕은 뭐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악마의 왕, 아버지가 유언에서 잊어버리고 말씀하지 않았던 다이아몬드와 금과 보석을 지하실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의 마지막 방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왕이 말했어요. 젊은 왕, 그 방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 혼자뿐이요. 그 다이아몬드 기둥은 죽은 다음 왕자에게 물려주라는 약속으로 내가 당신의 아버지께 드린 선물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아들이라면 그건 당신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나에게 데려온다면
그 다이아몬드 방을 열어드리지요. 악마왕,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군요. 나는 여자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악마왕은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이 거울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만약 거울이 흐려지면 그 여자는 실격입니다만 맑으면 그 여자야말로 내가 원하는 아가씨이니 나에게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젊은 왕은 흑인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악마왕이 원하는 여자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온 마을의 여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거울이 맑아지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실망한 두 사람은 다시 악마왕의 성으로 향하다가 도중에서 지친 몸을 쉬려고 한 작은 동네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만났어요. 이 아가씨야말로 악마왕이 원하던 여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기뻐하며 악마왕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젊은 왕은 이 아가씨한테 너무 반한 나머지 악마에게 건네줄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흑인에게 그냥 자기 성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흑인은 악마왕이 이미 세 사람에 대한 일을 모조리 알고 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가씨 얼굴을 베일로 가린다는 조건으로 악마왕한테 가기로 했어요. 악마왕은 세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이것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방을 열어줄 테니 이제 성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미 보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젊은 왕은 슬픈 마음으로 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마음속은 언제나 악마 왕에게 건네준 아름다운 아가씨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성으로 돌아왔어도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왕은 아가씨를 잊으려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약속대로 마지막 방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주저한 후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거기에는 베일로 가려진 두 개의 상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베일을 벗겨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악마왕이었습니다. 다른 상을 벗겨보시오. 악마왕이 이렇게 말하므로 그것을 벗겨보니 거기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왕, 당신이 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잊어버리십시오. 악마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왕은 아가씨를 부둥켜 안고 성으로 돌아와서 그날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법의 반지. 돈 페르난도 나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조그만 마을에 칼멘이라는 신앙심 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칼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칼멘은 아들이 9달 되었을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칼로스에게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칼로스라 이름 지었다. 칼로스라는 이름은 글자 하나하나에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단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칼로스가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하자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가르쳐 주지. 하지만 그 전에 왕한테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너라. 너가 태어난 후 나는 어떤 어려움도 참으며 너를 길러왔단다. 그걸 너가 안다면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칼로스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 궁성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성 입구까지 오자 공주의 방 창문 가까이에 있는 오렌지 나무 아래 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 말대로 한다면 공주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넌 국어라고 오기엔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않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리하여 칼로스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공주가 창을 열고 실수로 칼로스 머리에 침을 뱉었습니다. 칼로스는 노기에 찬 눈을 빛내며 공주를 쳐다보고 이마에 별을 붙이고 목에 달이 새겨 있는 바다 여신도 나에게 침을 뱉은 일이 없는데 여신의 힘과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나에게 침을 뱉는 것을 어떻게 용서하겠어? 하고 말했어요. 공주는 이 심한 말을 듣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자 잎새에 맺힌 아침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왕이 방에 들어와서 공주가 슬픔에 잠긴 것을 보고 호로넨티나 왜 그러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버지, 저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어요. 모욕을 당했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하지? 누구한테서 상처를 입었고 누구에게서 모욕을 당했다는 거냐? 오렌지 나무 아래에 있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서요. 그리고 공주는 칼로스가 한 말을 모조리 왕에게 일렀습니다. 왕은 당장 칼로스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칼로스는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왕 앞에 서서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돈 헤르난데스 왕은 너가 한 말이 사실이란 것을 일주일 이내에 증명하라. 만약 못한다면 교수형에 처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의 말에 칼로스는 위협을 느꼈어요. 칼로스는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금의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파가파트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나무 위에 둥지를 친 독수리가 울고 있는 칼로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칼로스? 새의 여왕, 독수리여. 바다의 여신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고맙겠는데 왜 바다의 여신이 있는 곳을 알고 싶은 거죠? 인간은 바다의 여신을 만날 수 없는데요. 그걸 몰랐구나. 여신을 만날 수 없다면 내 목숨도 이젠 끝장이야. 칼로스는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칼로스가 불쌍해져서 그럼 어서 갑시다. 내가 안내할게요. 하고 나섰습니다. 칼로스는 독수리를 따라 강 어귀까지 왔어요. 독수리는 거기서 멈추더니 물고기 왕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왕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독수리는 칼로스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새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물고기 왕은 칼로스 내 등에 타고 눈을 감으세요. 5분 정도면 바다 여신이 있는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칼로스는 물고기가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보니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집 안의 금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이마에 벌을 붙이고 목에 달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예쁜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칼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떤 일이죠? 그래서 칼로스는 바다 여신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신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준 사람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내어 칼로스에게 주며 자, 이 반지를 드릴 테니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반지를 3번 만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만약 왕이 정말로 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 반지를 6번 만지고 지금 말한 대로 하세요. 그럼 순식간에 나의 모습이 나타날 테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칼로스는 반지를 손에 쥐고 여신 앞에 꿇어앉아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신은 물고기 왕을 불러 칼로스를 육지로 보내주라고 말했어요. 칼로스가 육지로 돌아오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독수리가 칼로스를 왕의 성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돈 헤르난데스 왕은 칼로스를 보더니 불쌍한 녀석, 너의 목숨은 이제 하루 남았다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임금님께 와서 제가 공주님께 했던 말을 증명하겠습니다 하고 칼로스가 대답을 했어요. 이튿날 아침 칼로스는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엔 바다 여신을 보려고 대신과 가족들이 모여들었어요. 8시가 되어도 여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신은 어디에 있느냐? 왕이 칼로스에게 물었어요. 여신은 오실 수 없으니 그 대신 트렁크 가득히 금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왕은 성을 내며 말했어요. 여신을 만나고 싶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수형을 당할 각오를 하여라. 그래서 칼로스가 반지를 6번 만지자 아름다운 바다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감아 올린 이마엔 별이 붙어 있고 목에 달이 새겨져 있는 여신이 다이아몬드를 여기저기 박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칼로스는 마법사다! 왕은 이렇게 외치며 여신을 포옹했습니다. 여신은 칼로스의 목숨을 구하고 5분 후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돈 헤르난데스 왕은 딸 후르렌티나와 칼로스를 결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비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결국 승낙을 해주었어요. 그는 우선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한테 급히 달려갔습니다. 칼로스는 이 반지 덕택으로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인 교회도 온통 금으로 짓고 공주의 웨딩드레스에는 다이아몬드를 여기저기 박았습니다. 칼로스 결혼식이 끝나자 어머니 칼멘은 너무 기쁜 나머지 죽고 말았어요. 칼로스는 행복하게 궁성에서 살았지만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이름의 뜻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호안과 마리아. 옛날 어떤 마을에 늙은 거지 부부가 살았는데 호안이라는 아들과 마리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만 해선 도저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마을에서 돌아와서는 갖고 온 쌀로 밥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말대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밥상에 오른 밥이 4식구 먹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매우 화를 내며 이제부터 집안에서 아이들 얼굴이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될 수 있는 한 먼 곳으로 떠나게 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 스스로 찾도록 하라고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먹은 아내는 남편의 지독한 꾸중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과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식들이 매맞을 것 같아서 그 무정한 처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쌍한 아이들은 처음엔 집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게 될 판이어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윽고 원시림이 있는 곳에 왔어요. 마리아,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배가 고파. 이런 원시림 속엔 먹을 것이라고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찾아봐야지. 오빠는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작은 과실이 맺혀있는 구바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오빠는 재빨리 나무에 올라가 그 과실을 따서 누이 동생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걸었어요. 한참 가다가 마리아는 풀 속에 달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 더럽고 너덜너덜한 치마에 싸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후 호안과 마리아는 다른 다라하브로 엮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노파는 두 아이를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요. 호안이 모든 걸 이야기하자 노파는 두 아이에게 같이 살자며 친자식처럼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호안은 강하고 멋진 남자로 마리아는 아리따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호안은 매일 산과 숲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어느 날 아침 호안이 검은 사슴을 잡아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슴이 호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죽여. 살은 먹고 가죽은 가방에 넣어두세요. 3일이 지난 후 가방을 열면 반드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호안은 집에 닫자 사슴의 말대로 하였어요. 3일째 되는 날 가방을 여니 안에는 금으로 된 갑옷이 들어있었어요. 호안은 이 뜻밖의 선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리아가 노파와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풀 속에서 주워온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마침내 훌륭한 투개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투개가 꼬끼요 꼬꼬 투개장으로 데리고 가줘요. 꼭 이길 테니까요. 하고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노파에게 말했어요. 다음 일요일이 되자 호안은 닭을 투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닭은 승리를 거둬 거액의 돈을 호안에게 안겨주었어요. 어느 날 호안은 궁성 앞에서 경기 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기는 자에겐 공주와의 결혼은 물론이고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이었어요. 호안은 얼른 금 갑옷을 입고 궁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이 거행되어 호안은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호안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호안과 왕비가 마리아한테 가서 궁성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마리아는 노파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서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떤 왕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으로 왔다가 마리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하자고 하였어요. 노파도 반대하지 않아 이튿날 마리아는 오빠가 왕이 됐듯이 자신도 왕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호안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혹했지만 두 남매는 그래도 부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옛집을 찾아가 보니 부모가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왕과 왕비가 된 것을 보자 자기의 몰인정한 옛 처사를 생각하며 마구 울었습니다. 카만치리와 파션. 옛날 커다란 가지를 가진 카만치리 나무가 숲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주위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는 꽃나무들이 많아 나그네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었습니다. 카만치리에게는 그런 꽃이 피지 않았어요. 카만치리의 잎은 햇빛을 잔뜩 받아 나무 전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나그네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만치리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구나. 나에게도 행인이 즐겁게 해줄 향긋한 냄새가 나는 꽃이 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큰 소리로 한탄을 했습니다. 카만치리 옆에 있는 파시온이라는 덩굴나무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파시온은 땅에 붙어서 뻗어가는 덩굴이어서 매일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왜 그렇게 비참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파션, 당신도 나처럼 계속 무시만 당한다면 싫지 않겠어요? 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카만치리가 대답을 했어요. 어머, 그럼 간단하군요. 내가 당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을 피우겠어요. 그러면 모두 구경하러 올 거예요. 파션이 말했습니다. 카만치리는 기뻐서 파션을 올라오게 했어요. 며칠 후 파션은 카만치리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 꽃을 피웠습니다. 몇 달 후 카만치리는 햇빛 부족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 파션에게 내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파션, 이제 그만 내려가줘요. 햇빛을 쬐을 수 없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꽃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부탁이니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그러나 파슈는 내려가지 않았고 카만치리는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